자, 2.1절에서 그 맨 마지막에 용어 하나 소개하고 이제 2.2절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2.1.6) 바로 위에 있는 뭐 용어인데 T1, T2가 X상의 두 위상일 때요. T2가 T1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의하기를 뭐 이건 용어인데 T1이 T2보다 뭐 약하다. T2보다 약하다. 작다. 거칠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 그죠? 같은 말이 T2는 T1보다 강하다. 그 다음에 크다. 이런 용어를 이제 확인해 둡시다. 큰 위상을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강위상, 약위상을 정의할 때 이 용어의 의미가 살아나죠.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세요. 2.2절. 근방, 직접점, 배포. 근방, 직접점, 배포. 자, 위상 공간이 뭐냐라고 물으면 극한과 연속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추상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극한과 연속을 정의한다는 말은 뭘 뜻하냐면은 근방을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제 수열 극한이라는 것은 어떤 점의 근방으로 라제랑 이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것도 근방이 주어졌을 때 그 근방으로 적당한 델타 반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방이 정의가 되면 연속을 정의할 수 있고 극한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위상 공간이라는 말은 결국은 근방을 정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다. 위상 공간이라는 것은 극한과 연속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추상적인 공간이다. 이거예요. 근데 극한과 연속을 정의할 수 있는 하고 같은 말이 뭐냐? 같은 말이 근방을 정의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방을 정의할 수 있는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방을 정의할 수 있으면은 결국 극한과 연속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2절은 이제 위상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방의 개념. 먼저 이제 가장 보통 그 위상 공간의 그 원조 위상 공간이 뭐냐라고 하면 거리 공간이죠. 그래서 거리 공간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을 위상 공간을 확장해 보는 거예요. 자, 거리 공간에서 U라는 집합이 X의 근방이다. 근방이라는 것은 네이버후드예요. 그죠? 네이버후드. 다시 말해 이웃이다. 이거. 이웃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싼 이웃, 둘러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점 X가 있으면은 U가 X의 근방, U가 X의 이웃이 된다는 말은 거리 공간에서는 여기 X의 사방팔방으로 U 안에서 살짝 움직여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거리 공간이니까 입실론 반경을 그죠? BD의 X 입실론 반경이 U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U를 X의 근방이라고 말한다. 그죠? 그러면 이 개념을 근방의 개념을 위상 공간으로 확장시켜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위상 공간에서는 어떻게 근방을 정의할 것이냐? U가 X의 근방이다 라는 얘기는 이것은 X가 주어져 있다면 X와 U 사이에 입실론 반경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위상 공간이니까 입실론 반경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럼 지금은 계집합 G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것이다. 위상 공간은 계집합은 정의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방이라고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합 G가 X의 근방 중에서도 개근방, 오픈 네이버후드는 뭐냐? 그죠? 오픈 네이버후드, 개근방은 뭐냐? 개근방이라는 것은 X를 포함하는 계집합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X를 포함하는 계집합이다 라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거예요. 원래 개근방이라는 것은 근방이 되면서 계집합이 되는 거니까 계집합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방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X와 뭐 사이에, G 사이에 계집합 하나가 나타나죠. 그 이유는 그게 뭐죠? X와 G 사이의 계집합은 뭐예요? G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X를 가진 계집합은 무조건 X의 개근방이에요. X의 근방이 되면서 계집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개근방을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쭉 써보면 정의. 자, 위상공간 X태에서 X태 X인 X를 가지고 왔어요. 에 대하여. 자,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U가 X의 근방이다 라는 것의 정의는, 자, 네이버후드죠. 네이버후드. 이웃이라는 것은 적당한 입실론 반경 대신에 이제 계집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계집합 G가 나타나서 만족하기를 X, G, 그 다음에 U, 이런 관계다 이거예요. 그죠?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G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G가 X의 개근방이다 라는 말은 뭐냐? 적당한, 개근방이라는 것은 원래는 정의가 G는 X의 근방이 되면서 특히 G는 계집합이 될 때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은 실제로 X를 가진 계집합이면 충분하더라 이거예요. 그죠? X를 가진 계집합이면 충분하더라. 그래서 뭐 이게 정의가 되고 이게 같다는 사실은, 이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근방계는 뭐냐? 자, 이타 X는 U가 X의 근방이다. 그죠? X의 근방. 그래서 X의 근방을 다 모아놓은 거. 이게 이제 근방계. X의 네이버후드 시스템. X의 근방계. 이렇게 정의하겠다. 이거. 자, 뭐 여기서 그 해볼 만한 얘기가 2.2.1. 예,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면, 요게 시험에 한번 뭐 출제가 됐었고, 자, X가 A, B, C, D 10은 공집합에 X에 A, B, B, C, 그 다음에 A, B, C, C. 이게 위상이에요. 위상 되죠? B예요, B. 위상이 되죠, 그죠? 자, 에 대해서. 자, 이타 C는 모두 몇 개를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거. 이타 C의 위수가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해, C의 근방들이 모두 몇 개냐? 라는 문제죠. 자, 이걸 해보면 이렇죠. 집합 U가 이타 C에 들어간다는 말은, 정의가 뭐냐면은 U가 C의 근방이다 라는 얘기고, 자, U가 C의 근방이라는 말은 적당한 G라는 계집합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C를 가지고 있고 U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자, C를 가지고 있는 계집합이네요. 그러면 요 G가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C를 가진 계집합은 요거, 그다음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G가 될 수 있는 것은 X하고 BC하고 그다음에 ABC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U라는 집합의 입장에서는 X를 가진 집합이거나 아니면은 BC를 가진 집합이거나 아니면 ABC를 가진 집합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자, 위에 있는 사실을 만족한다면 C를 가진 계집합이 U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U는 당연히 다 전 공간의 부분 집합인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거는 하나만한 얘기다. 자,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되나요? 되죠? X를 가지고 있거나 BC를 가지고 있거나 ABC를 가지고 있는 X의 부분 집합은 금방이 되죠. 왜? 요게 G가 되거나 요게 G가 되거나 요게 G가 되기 때문에 역도 성립한다 이거예요. 맞죠? 여기 성립한다. 맞잖아요. 그럼 이제 비교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 조건이 있는데 이 두 개만 일단 봅시다. BC를 가진 집합들하고 ABC를 가진 집합들하고 누가 더 많아요? 종류가. BC를 가진 게 더 많죠. 호근이니까 사실상 이 조건은 필요 없는 거예요. BC를 가진 집합 U들하고 ABC를 가진 집합 U들하고 다 모아라 하면 BC를 가진 집합들만 모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이게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조건 날리면 된다 이거예요. 다시 이 둘을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 날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남는 게 요것만 체크하면 된다. 요것만. 다시 말해서 자, BC를 가진 X의 부분 집합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뭘 확인한 거냐면은 U가 C의 근방이다라는 것은 BC를 가진 X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여기 BC는 뭘 뜻하냐면은 지금 여기 C를 가진 계집합 아니에요? 그러니까 C의 계근방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BC는 제일 작은 거죠. 다시 말해서 이쪽 BC는 뭘 뜻하냐? C의 요런 걸 C의 최소의 계근방이라 부른다. 최소의 계근방이 되죠. 그죠? 그래서 C의 최소의 계근방을 포함하는 X의 부분 집합들이 C의 근방들이다. 물론 여기 X라는 것이 뭐였어요? A, B, C, D였기 때문에 BC 날리면은 하나, 둘, 개수는 2의 제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타 C의 위수는 뭐예요? 자, 한 번 더 씁시다. 자, 이타 C 이꼴 뭐예요? U라는 집합으로서 U는 BC를 가지고 있고 뭐예요? X의 부분 집합. 자, 이 BC는 뭐예요? BC는 C의 최소의 계근방이었고 그 다음에 이타 C의 위수는 2의 4-2 2의 제곱이다. 그죠? 이렇게 위수를 가지고 할 수 있죠. 그죠? 똑같이 생각해 보면 이타 A와 이타 B와 이타 D도 마찬가지죠. 이타 A는 어떻게 될까요? A의 위수는 이타 A는 뭐가 될까요? 이꼴 U라는 부분집합으로서 A의 최소의 계근방 뭐가 있나요? AB가 되나요? 포함하는 X의 부분집합들 이거죠. A의 최소의 계근방 그죠? A의 최소의 계근방 그래서 이타 A의 위수는 2의 4-2
4다. 역시. 이타 D, 이타 B. 이건 뭐예요? B의 최소의 계근방. B를 포함한 최소 B를 포함하는 X. B의 최소 계근방. 네, 해서 이타 B의 위수는 2의 4-1 해서 8 되죠. 그죠? 이타 D는 U. D의 최소 계근방 뭐죠? X죠. X, U, X. D의 최소 계근방. 그래서 이타 D는 위수가 2의 제로수 4-4 해서 한 개다. 그죠? X 하나뿐이다. 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 일반화해 보면 이런 결론을 얻게 돼요. 위상공간 X태에서 위상공간 노트로서 자, 위상공간 X태에서 X인 X를 가지고 오면 에 대하여 이타 X는 XU라는 X의 부분집합으로서 U가 뭐예요? 뭘 만족하는 거예요? G, U, X 이렇게 된다. 이 G가 뭐냐면은 G가 X의 최소의 계근방. 최소의 계근방이 항상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없는 경우도 충분히 많이 있다. 이거. 그래서 최소의 계근방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때는 뭐 저 하나밖에 없겠죠. 최소의 계근방이 존재할 때는 그걸 포함하는 X의 부분집합들. 이게 근방계가 된다라는 거죠. 자, 뭐 이건 증명 필요 없겠죠. 당연한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이제 계산 과정에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 2.2에서 R1U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R1U에서 각점 X인 R 각점 X인 R에 대하여 이타 X는 뭐냐? 이타 X는 U라는 R의 부분집합 둘러서 적당한 양수 입실론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여기 U에 포함될 때다. 보통 R1U에서는 최소 계근방이 나타날 수가 없죠. 보통 뭐 나타나기 어렵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타 X랑 X의 근방들은 이런 걸 만족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걸 잠깐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한쪽은 당연해요. 이 두 개 서로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 당연할까요? 뭐 사실 양쪽 다 별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쪽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U가 만약에 U가 R의 부분집합으로서 이런 사실을 만족한다면 다시 말해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이 U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만족한다면 물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X를 가진 계집합이 되잖아요. 이게 X를 가진 계집합이 됐으니까 따라서 U는 근방이 되죠. 이걸 가정해 보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U는 근방이다 이거예요. X의 근방. 이렇게 쓸까요? X의 근방. 즉 U가 근방들 다 모아는 이타 X의 원소가 됐죠. 반대쪽을 체크해 볼까요?
반대쪽은 요걸 확인해 보자면 근방을 가지고 오면 자 u가 이타 x에 들어갔다. 즉 이 말은 u가 x의 근방이란 거죠. 근방이 되면 뭘 만족하신 거예요? g라는 계집합이 존재해요. 계집합 보통 이상 공간 u에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 g에 u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x와 g 사이에 뭘 집어넣을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보통 이상의 정의에 의해서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사실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u의 정의에 의해 양수 입실론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이것이 g에 들어가고 이게 u에 포함되니까 끝났다 이거 그죠? 오른쪽이 사실 만족하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근방계는 이렇게 생겼다 이거 그죠? 그렇다면 이제 그 2.2.3 있죠, 그죠? 일단 08 기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2.2.3으로 갑시다. 08 기출. x가 ABCD고요. ABCD고 x태 여기 위상 공간 x태 x인 x에 대하여 nx를 x의 근방계라고 정의했어요. 정의하기를 u란 x의 분수와 u는 x의 근방을 담아하는 근방계 그죠? 예. 이라 할 때 NA하고 NB, NC, ND가 주어져 있어요. NA는 뭐냐? U라는 X의 분집합으로서 AC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BC를 가진 거. 이것은 C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은 X. 그냥 X 자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그 계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예요. 그죠? 그것은 뭐냐? 보기에서 뭐 첫 번째 AB, 두 번째 BC, AB, AC, 그 다음에 세 번째 ABC, 네 번째 ACD 이런 게 이제 계집합이냐, 계집합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걸 골라라. 계집합인 것을 다 골라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결과에 의해서 근방계를 보면 최소계 근방을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A의 최소계 근방. 최소계 근방. 이게 뭐죠? B의 최소계 근방. 이게 C의 최소계 근방. 그 다음에 D의 최소계 근방 뭐예요?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U라는 X의 부분집합으로서 U는 X라는 것이 X를 가진 X의 부분집합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것은 그냥 앞에 썼으니까 x를 가진 부분집합들, 그게 x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D의 최소계 근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얘기들이 뭐냐? 요 AC, BC, C, X 이런 건 다 계집합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죠? 그러면 AC가 계집합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C가 계집합이고 BC가 계집합이니까 ABC도 계집합이 되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요게 계집합이라서 됐고, 요거 계집합이라서 합집합한 게 계집합이다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걸 이제 니은은 AC는 A의 최소 계근방이라서 이게 이제 계집합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은 A, BC가 B의 최소 계근방이라서 이므로 ABC 이꼴 AB 합 BC도 뭐예요? 계집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 AB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제 AB는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 B의 최소 계근방이 뭐냐면 BC예요. 그러면 이것이 계집합이 만약에 된다면 BC를 포함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계집합이 된다면 B의 계근방인 거니까 B의 최소 계근방을 포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모순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볼까요? 자, AB가 계집합이라 하면 요 AB는 B의 계근방이고 B의 최소 계근방 그게 뭐였어요? BC였죠? B의 최소 계근방 하고 이거 하고 당연히 최소가 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모순이 난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보시면은 요거는 그 D의 최소 계근방이 X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ACD 하면은 이게 계집합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게 그 지금 최소 계근방 X를 포함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거 D는 이게 계집합이라면 이게 D의 계근방이 되니까. 그래서 바로 모순이 나와버리죠. 그죠? 무슨 얘기냐? 리을에서 ACD가 계집합이 된다면 ACD는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ACD는 D의 계근방이 되고 그러면 D의 최소 계근방 X가 D의 최소 계근방이었는데 자, 그것이 계근방이 포함돼야 된다. 이거. ACD. 전체 집합이 ACD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계집합이 될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집합이 아닌지, 뭐 계집합인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 2.3 정리 2.2.3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 사실 정리 2.2.2 이런 거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몰라도 뭐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2.2.3 요거 보도록 합시다. A가
만약에 계집합이라면 자, 임의의 x인 g, x인 a, 임의의 x인 a, a에 대해서 a는 x의 근방이 된다. 맞나요? 그렇죠. 자, x의 근방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x와 a 사이에 계집합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x와 a 사이에, 그죠? 계집합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죠? 이걸 가정했어요. a가 계집합이라고. 그럼 a와 x 사이에 계집합 하나를 뭘 집어넣을까요? a, 그죠? 집어넣으면 x의 계근방, 이제 이미 x인 a에 대해서 a는 x의 근방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역도 성립하느냐? 여기 성립해요. 자, 여기 성립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은 일단 이 말은 임의의 x인 a에 대해서 x가 a가 x의 근방이라는 것은 적당한 g라는 계집합이 존재해가지고 뭘 만족하느냐 하면은 xg의 a의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 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실 요 g라는 것은 x가 주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거니까 g는 gx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 점을 갖고 올 때마다 gx가 나타났다는 말은 결국은 a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그 안에 x가 주어질 때마다 gx가 나타났다는 거니까 여기 gx-가 있을 때는 이 새로운 gx-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이런 점은 또 나타나고 하니까 결국 이런 걸 다 합집합해 보면 결국 뭐가 될까요? a를 꽉 채울 수 있게 되죠. gx, x인 a.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계집합이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증명을 해보자면 이쪽 관계를 지금 확인해 본 거예요. 다시 써볼까요? 자, 오른쪽을 가정해 보면 왼쪽을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임의의 x인 a에 대하여 자, 오른쪽을 가정 a는 x의 근방이니까 a는 x의 근방이기 때문에 근방이므로 적당한 gx라는 계집합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 gx,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유니온의 gx, x인 a라는 사실은 한눈에 알 수 있죠. 자, 이게 계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계집합의 합집합 무조건 계집합이에요. 그래서 A는 계집합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랬는데 한눈에 잘 안 들어오면 포함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 증명은 할 필요 없어요. 증명 우리 뭐 만약에 문제로 출제될 일도 없지만은 만약에 문제로 출제됐다 치더라도 이건 바로 쓰면 돼요. 자, 근데 이해를 하기를 이꼴된다는 말은 포함되고 포함한다는 건데 모든 gx들은 무조건 방금 a의 부분집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a의 부분집합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합집합해도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여기에 원소 하나를 갖고 오면 그 원소는 뭐예요? 그 원소와 gx와 a의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뭘 만족하게 됐어요? 요 gx들을 합집합해버리면 x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된다. 그렇죠? gx의 합집합의 결과가 이쪽이니까 요거보다 여기 크잖아요.
따라서 왼쪽의 원소 X는 오른쪽의 원소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뭐 사실상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물론 뭐 이런 GX가 계집합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왼쪽의 원소는 오른쪽의 원소다. 그래서 같다 이거예요. 반대쪽은 더 쉬웠죠, 그죠? X가 계집합일 때, A가 계집합일 때, 자 X인 A에 대해서 이면 X, A 계집합이고 A 자신, A는 X의 근방. 이렇게 되죠. 자, 2.2.3 이 자체를 증명하는 것보다는 뭐 증명은 할 것도 없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집합이 계집합임을 보일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의 보조 정리로서 알아두시라 이거예요. 계집합임을 보일 때 어떻게 하느냐? X를 A에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적당한 G라는 계집합이 존재해서 그 사이에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계집합을 보일 때. 그래서 XX 뭐 이거 굳이 쓸 필요 없고 그냥 X가 A의 원소이면 적당한 계집합이 존재해서 X와 A 사이에 들어간다. 이걸 보이면은 계집합임을 증명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집합 보일 때는 이걸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근방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적점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집적점. 원래 위상공간은 가장 표준적인 위상공간이 R1이에요. R1. R1에서 어떻게 뭘 했느냐 하면은 해석학에서 집적점을 정의할 때 사실 의미를 살려가지고 입실론 반경을 가지고 생각하죠. 그죠? 자, X가 A의 집적점이다. 집적점이다. 집적은 뭔가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X가 있으면은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입실론 반경을 이렇게 던지면 이 입실론 반경 안에 집합 A의 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 그때 X의 근방에 입실론 반경 안에 A의 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 집적점이라고 부른다. X를 집적점이라고. 그래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교집합의 A가 이게 무한히 많다. 원래 이렇게 정의하죠. 근데 무한히 많으면 당연히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거기서 한 점 빼더라도 X죠. 예, X. 한 점 빼더라도 A의 점이 또 역시 무한히 많아진다 이거예요. 한 점 빼더라도. 당연히 이 한 점 뺐을 때 무한히 많으면 안 뺀 것도 당연히 무한히 많아요. 그죠? 이건 역도 성립한 필요충 조건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차집합의 X, 교집합의 A가 무한집합이면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죠. 무한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 이것까지는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공집합이 아니라면 무한하다. 이 역이 성립해요. 자, 이건 이상하죠. 자, 이걸 스타라고 쓸까요? 이걸 이제 역방향을 스타라 둡시다. 요걸. 자, 이걸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게 동시 조건이기 때문에
요것을 집적점에 위상공간에서는 집적점의 정의로 준다 이거예요. 보통. 그래서 입실론 반경이 주어질 때마다 빠진 계근방이 A와 만난다. 이런 조건을 주는데 위상공간이니까 이제 입실론 반경을 얘기할 수 없고 X의 근방이 주어질 때마다 거기서 X를 빼면 A와 항상 만난다. 또는 X의 빠진 근방이 주어질 때마다 A와 만난다. 이렇게 이걸 이제 위상공간에서의 위상공간의 정의로 위상공간에서의 정의로 삼는다 이거예요. 집적점의 정의로. 그래서 요걸 이제 집적점의 정의로 갖고 갈 거예요. 자, 일단 요게 지금 역방향이 성립하는 이유를 R1U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느냐 하면은 공집합만 아니면 무한하다 라는 얘기인데 무한하다는 말을 부정해 가지고 유한하다라고 둬봐요. 다시 말해서 결론 부정해. 양수 입실론 제로. 양수 입실론 제로가 조져서 만족하기를 입실론 제로 할까요? 적당한 결론 부정해 가지고 양수 입실론 제로에 대하여 자 x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x 플러스 입실론 제로 차집합의 x 교집합 a가 이게 이제 유한하다라고 둡시다. 유한하다라고 두면은 이게 a1 a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에 x 있고 x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 자기 자신 빼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점들 요걸 A1, A2, 뭐 A3 한 3개쯤 있다 칩시다. 요걸 3개쯤. 요게 이제 집합 A다 이거예요. 집합 A. 밖에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X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빼기 X 빠진 계근방과 A가 만나는 부분이 A1, A2, A3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된다면 대우명제를 써보면 새로운 입실론을 적당히 잘 잡으면은 이것에 대하여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차집합의 x, 교집합의 a는 공집합인 경우가 나타나 버린다. 그래서 대우명제 모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입실론은 뭘로 잡을까요? 입실론을 새로운 입실론을 요 길이 중에 제일 작은 거리에 뭐 반을 잡으면 충분하죠. 요걸 새로운 입실론 반경으로 갖고 와보면 입실론 반경에서 x를 뺀 거와 a가 만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입실론을 뭘로 잡기로 했어요? 2분의 1의 미니멈에 x로부터 a1까지 거리, a2까지 거리, an까지 거리 해서 x-a1 x-an 이렇게 잡자 이거예요. 요것을 이제 입실론을 두면 다 양수니까 양수 이렇게 나온에 대하여 이것은 공집합이 돼버린다. 그래서 모순.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지금 무한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무한집합이 된다 라는 사실까지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위상공간 R1U에서는 저게 다 동시 조건인데 위상공간에서는 저기 무한집합이 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중간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그 빠진 근방이 A와 항상 만난다. 저 조건을 위상공간에서의 집적점의 정의로 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벤 다이그램 잠깐 이용하면 뭘 알 수 있냐면은 AB라는 X의 분집합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걸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죠? 예, X가 있으면은 A, B 이런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은 A가 B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뜻이고 이 말은 B가 A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뜻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주목해 두시고
자, 이제 갑시다. 정의. 위상공간 x태와 a라는 x의 부분집합이 주어져 있어요. 자, 2.2.4에서 x가 a의 집적점이다. 집적점이라는 것은 원래는 x의 근방에 a의 점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위상공간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x의 근방이 주어질 때마다 자,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은 x의 개근방에 대해서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요걸 기억, 요걸 니은이라고 봅시다. 기억과 니은은 같은 말이라 했는데 뭐가 사실 당연한 얘기가 어느 쪽이 당연하죠? 서울 사람들이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 하면 서울 사람들은 당연히 만족하죠. 그죠? 왜냐하면 서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방과 개근방의 관계도 그렇다 이거예요. 자, 개근방은 항상 근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역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근방이 서울 사람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걸 만족하면 서울 사람들은 당연히 만족하는. 기억에서 니은은 자명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니은에서 기억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이걸 만족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히 항상 만족하더라. 이건 당연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개근방과 근방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억을 증명해야 되니까 u라는 x의 근방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죠? 근방을 가지고 와봤어요. 가지고 와보면 u 차집합의 x 교집합의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 되겠는데 니은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u가 있으면은 여기 x가 있고 u와 x 사이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집합 g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자, 이거하고 뭐가 만나는 거예요? u와 x 사이에 있는 계집합 g는 사실상 x의 개근방이 돼버린 거죠. x의 개근방. 왜? x를 가진 계집합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a와 뭐예요? 빠진 근방이 만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죠? 요 부분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 뭔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u에서 x를 빼고 a와 만나는 부분, 그것은 방금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던 이거보다 더 작잖아요. 다시 말해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보다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건 또 공집합이 아닌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되죠. 뭐 이 상황을 u가 x의 근방이다. 그러면 적당한 g라는 계집합이 존재해가지고 xg의 u가 되는데, 그러면 g는 x의 개근방이므로 x g 차집합의 x 교집합의 a가 공집합이 아니고 그거보다 u 차집합 x 교집합 a가 크니까 얘기는 끝났죠. 그죠? 즉 이 말은 u 차집합 x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근방 자리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근방 자리에는 개근방을 집어넣으면 항상 동치 조건이 어떤 정의를 하면서 지금 집적점 정의할 때 근방 대신에 개근방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모두를 다 체크해야 되는 것보다는 서울 사람만 체크하면 충분하죠. 서울 사람들만 체크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죠. 예, 그러니까 근방보다는 개근방 조건을 이용해서 체크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해 두시고, 두 번째 A의 집적점, A의 도집합은 뭐냐? A의 도집합은 A에 의해서 유도된 집합 해가지고 유도집합, 도집합, A의 유도집합 혹은 도집합 같은 말이에요. 도함수, 유도함수 같은 의미예요. 어떤 함수로부터 유도된 함수, 어떤 함수 집합으로부터 유도된 집합. 자, 이건 뭐냐면 x인 x로서 x는 A의 집적점 다 모아놓은 거죠, 그죠? 집적점들의 모임을 A의 도집합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같이 봐두시기 2.2.7에서 그 A의 폐포는 뭐냐? A의 폐포. 이것은 뭐 A를 포함한 최소의 폐집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의하기를 A를 포함하는 최소의 폐집합. 이것은 A를 포함하는 폐집합들을 다 갖고 와서 교집합해 버리면 돼요. 이건 직관적으로 뭐 당연한 얘기죠. A를 포함하는 폐집합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교집합해도 A를 포함해요. 그렇죠? 그리고 폐집합을 아무리 교집합해도 폐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를 포함하는 걸 다 갖고 왔으니까 A를 포함할 것이고 교집합해도, 그 다음에 폐집합은 그죠? F가 폐집합들이었기 때문에 교집합해도 폐집합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모두 다 갖고 와서 교집합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조건은 그런 걸 모두 갖고 와서, 최소 조건은 그런 걸 다 갖고 와서 교집합했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A를 포함하는 최소의 폐집합이라는 사실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에서도 어떤 원소 A를 가진 최소의 부분군 이런 거 정의할 때도 A를 가진 부분군들을 다 갖고 와서 뭘 하죠? 교집합을 한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확인해 둬야 될 얘기가 뭐냐면은 일단 도집합과 폐포를 구하는 문제만큼 자주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정의가 아주 당연히 다 알겠는데, 그죠? 예, 이걸, 위상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물론 정의가 있겠어요. 그죠? 도집합이나 폐포를 구할 때 정의 자체를 가지고 계산해 주면 돼요. 되는데 정의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뭘 하느냐면, 이런 정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일단 위상 공간. x대와 A라는 x의 부분집합에 대하여. 자, 2.2.9 동그라미. x가 A의 폐포점이다 라는 말은 뭘 뜻하냐? 이것은, 자, 보세요. 요 세 줄 정도 띄워놓고 x가 A의 도집합의 점이다 라는 말은 방금 저기서 썼잖아요. 집적점들의 모임이니까. 그죠? 집적점들이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U라는 X의 근방이, 방금 다 썼어요. 근방이 주어질 때마다 U 차집합 X 교집합에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같은 말이기를 G가 X의 근방이 주어질 때마다 G 차집합 X 교집합에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은 이거 방금 동시 조건을 확인해 봤잖아요. 방금 이 동시 조건 확인했어요. 서울 사람, 우리나라 사람. 그죠? 그렇다면 G라는 X의 계근방이 계근방이죠. G라는 X의 계근방이 주어질 때마다 빠진 계근방이 만난다. 그렇게 되면 G0라는 만약에 G0라는 X의 최소 계근방이 주어질 때마다 존재한다면 그냥 이런 거 생각 다 체크할 필요 없이 최소 계근방 하나만 딱 갖고 와도 된다는 거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보세요. X의 임의의 계근방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 했잖아요.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면 최소 계근방에 대해서는 공집합이 될 거 아니에요. 왜? 최소 계근방은 하나의 계근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소 계근방이 이걸 만족한다면 모든 계근방이 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보다 더 클 거니까. 그래서 이 역도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조건 최소 계근방이 존재만 한다면은 도집합을 구하거나 집적점을 찾을 때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이걸 생각을 떠올리지 못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결과적으로 못 풀어요. 자, 최소 계근방만 체크해도 충분하다는 거. 최소 계근방과 만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다른 계근방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왜? 제일 작은 게 만나는데. 그렇죠? 대신에 최소 계근방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잘 아시다시피 2.2.9는 여기에 빠진만 바꾸면 되죠.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이 조건만 빠지면 된다. 그래서 X가 A의 폐포점이다. 그 말은 뭐예요? 임의의 U라는 X의 근방에 대해서 U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말이기를 X의 계근방 G에 대해서 G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G0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 요것은 G0라는 뭐가 존재할 때죠? X 최소 계근방이 있을 때. 이게 항상 있지는 않아요. 당장 뭐 보통 이상 공간 같으면은 이 최소 계근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경우에만 일대 성립까지 써놓읍시다. 혹시 일대 성립 오해하실까 싶어서 최소 계근방이 있을 때만 된다 이거예요. 동시조건 마지막 동시조건은. 자, 그러면 2.2.9를 뭐 밑에 있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서 체크할 필요 없고요. 위에 있는 2.2.9에서 자, 요걸 기억 니은 디귿이라 본다면 니은 디귿 왔다 갔다 하는 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죠? 방금 여기하고 똑같은 원리잖아요. 요 두 개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 됐고 기억 니은 이거는 아까 전에 계근방에 대해서 되면 그죠? 이게 서울 사람 우리나라 사람 해서 당연한 원리 뭐 이 두 개가 동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봤잖아요. 그죠? 여기서 증명해 봤잖아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자, 요 두 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의 A 폐포 X가 A의 폐포점이다. 그러면 니은이면 이 A 폐포점이다. 요거 원리는 비슷해요. 양방향 다. 요걸 한번 체크해 봅시다. 반대쪽은 숙제예요. 똑같아요. 니은을 가정하고 X가 A 폐포에 들어간다. 요건 숙제예요. 뭐 이해해보자는 뜻에서 해보는 거니까 뭐 하나하나 다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증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뭐 믿지를 못해서 안 해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연습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한번 봅시다. 귀리법을 쓸 거예요. 니은을 부정하면은 x가 a의 폐포점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x가 뭐예요? 잠깐만. 니은을 만족하지 않는다. 니은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x는 a의 폐포점이 아니다. 이걸 보일 거예요. 그죠? 폐포라는 것은 뭐예요? 교집합에 f, a를 포함하는 이게 정의였잖아요. 최소의 표집합. a를 포함한 최소의 표집합이죠. 그죠? 여기 원소가 아니다. 이걸 보일 거예요. 자, 니은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적당한 g라는 x의 계근방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g 교집합 a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죠. g 합시다. g0, g 합시다. 자, 이 상황은 뭘 뜻하냐면은 보세요. x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g가 서로 뚝 떨어져 있다는 이런 뜻이죠. 만나지 않는다는. 근데 x의 계근방이니까 x는 어디 있나요?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요. 요집합에 주목을 해봅시다. 요집합. 이거. 이 집합은 요집합을 G의 여집합이라고 이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폐집합이죠. G의 여집합은 폐집합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A를 포함해요. 그렇죠? 뭐 정의에서 당연한 얘기. 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G의 여집합은 A를 포함한다. 아까 동시효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A를 포함한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됐냐면은 일단 F라는 것은 A를 포함하는 하나의 폐집합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A의 폐포보다 어떨까요? 더 크죠? 그런 최소의 폐집합이 A의 폐포니까. 이거보다 더 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F에 보면은 X가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죠? 그럼 결국은 이제 A의 폐포에는 X가 들어있을 수가 없죠. 헷갈리나요? 이 빨간 집합이 F인데 F에 X가 없잖아요. 그럼 F는 A 폐포보다 더 큰 집합인데 거기에 X가 없다면은 당연히 A 폐포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더 큰 집합이 안 들어갔으니까 더 작은 집합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써볼게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건데, 자, 이렇게 써봅시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F라는 것을 두 개를 G의 여집합이라고 둘 거예요. 그럼 여기 폐집합이 됩니다. 그죠? 합이 되고, 자, A는 G 여집합에 포함되죠. A는 G 여집합에 다시 말해 F에 포함된다. 그죠? 뿐만 아니라 X는 G에 있었기 때문에 G 여집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여기서 F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A의 폐포는 F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죠? 왜? A를 포함한 최소의 폐집합이고 A를 포함하는 최소의 폐집합이고 요거는 A를 포함하는 하나의 폐집합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F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작은 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므로 X는 A의 폐포의 점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뭘 확인했어요? 니은을 부정해 보니까 A의 폐포점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거예요. 반대쪽도 결국 똑같이 귀류법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자 어쨌든 기억과 지금 X가 A의 폐포점이다. 필요 충분 조건 디귿을 체크해 본 거예요.
뭐 한쪽 방향만 해왔지만 뭐 그 다음에 이제 도집합과 폐포를 계산할 때는 이 관계를 훨씬 더 자주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확인해 두시기를 정리 2.2.8인데 2.2.8에서는 이제 뭐 그 2.2.10으로 갔다가 이제 2.2.8로 갈 거예요. 예.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합시다.